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했던 일장을 마치고 사회복지 실습생의 실습 교육과 지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습생의 윤리 및 가치, 실습생의 자기 인식 및 역할, 그리고 슈퍼비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실습생의 윤리 및 가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성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현장 실습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사회사업 실천의 필수 요소들을 잘 숙달하고 현장에서 효율적인 것을 방해하는 태도들을 수정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사업 실천을 위한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이것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현장 실습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삶의 복잡함과 원인의 다양성을 다룰 수 있고 실천 과정에서 조직적인 맥락과 한계와 기여를 이해하는 능력이 실습의 목적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론의 적용과 실천 기술, 지식의 획득, 전문가로서의 자존감, 자기 원칙, 그리고 유연성과 같은 개인적 자질의 발전, 마지막으로 조직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조직적 맥락을 포함하는 환경적 요인의 이해가 실습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실습 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기술의 발전, 비판적 사고의 발전, 셀프 다이렉티드 능력,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개발, 전문가적 능력과 관련된 개인 가치관, 사상의 강화, 의사소통 능력의 발전, 케이스 관리 능력, 리더십 강화, 행정적 기술의 발전 등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현장 실습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부터 실천에서 제한된 기술들 그리고 개인적 사고와 태도까지로 확대되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미국 이제 사회복지 교육협의회 CSWE에서는 실습 교육이 대학의 강의실과 실천 현장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그 위에서 체계적 실습 설계, 지도 감독, 조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습을 통해 교실에서 배운 이론과 개념, 그리고 증거 기반의 실천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사회복지로서의 핵심적인 유능성뿐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과정은 400시간, 대학원 과정은 최소 900시간 이상의 실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습 학생은 각 학교 실습 프로그램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반드시 맞추어야 됐고 또한 기관 선택, 학생 배치 및 관리, 현장과 학교의 연계, 학생의 학습 및 현장의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존재해야 하는 등 인준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미국은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6가지 실습교육 목적과 실습교육 내용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습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실천 현장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천론에서 배웠던 사회복지 가치 및 윤리 강령의 내용, 지식 및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실제 실무 과정의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아인식을 증진시키고 전문직 전체감을 형성한다는 6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가지고 윤리의식과 가치관을 가지면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이러한 실무 과정 속에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아인식 또는 자기인식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문직 정체감을 미리 연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습 교육의 목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학생이 교실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가치를 실습 경험을 통해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두 번째,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습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습 교육의 내용 안에는 실습 지도자의 자격, 실습 지도교수의 자격, 실습 교육 조건 등의 기본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필수적으로 사회복지 교육 과정 안에 포함시키고 그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회복지 실습 교육의 목적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교육의 내용은 지금 말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또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춘이라는 학자는 실습 지도의 핵심 내용은 사회복지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측면에서 실천 영역에 이르기까지 실습 지도의 핵심 내용 및 기술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그 중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세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지도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습 지도의 핵심 내용은 범주 부분에서 전문적 발달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서 그 내용은 가치 및 윤리적 사명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여러분들이 실천 현장에서 반드시 펼쳐야 된다는 것이며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정의 증진에 대한 사명감으로 실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아인식과 효과성이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주에서 기관 및 조직적 상황의 이해와 적응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있는 기관의 사명과 구조,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록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실습 기간 동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범주에서 서비스 전달 체계의 상황 이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사회복지 정책이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지식이 실습을 하면서 쌓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범주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대인관계 기술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으로서 대인관계 의사소통이 있고 동료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실습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같은 기관의 기관 선생님들과 또한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실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실습 지도의 대인관계 기술로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범주로 클라이언트 체계 개입을 위한 일반적 기술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체계 개입은 여러분들이 체계론을 배웠는데요. 이러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에서 인간 행동 및 다양성에 관한 지식을 적용시킬 수 있게끔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면접 기술, 사정 기술, 옹호 활동 기술 등 실천 기술론과 실천론에서 배웠던 다양한 기술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시키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입 및 치료 계획, 적용, 평가 기술 등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의 개입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자신의 일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기관 내에서 이전할 필요가 있거나 타 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의뢰 및 사례 관리 기술 등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실습생의 자기 인식 및 역할, 그리고 슈퍼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생의 자기 인식 및 역할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는 개개인이 아니라 미래사회복지사로서 실습을 하면서 전문적 정체감 형성을 위한 자기인식과 역할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슈퍼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자,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 셀프 어웨어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 훈련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윤리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사회복지사로서 가지는 개인적인 목표, 개인적인 가치 및 윤리,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목표 혹은 전문가적인 가치와 윤리가 자신의 개인적 가치 윤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또 이것이 상충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건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훈련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이며 상처받기 쉽고 위험에 처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자신에 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억압받고 상처받기 쉽고 위험에 처한 클라이언트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해 활동하고 있는 업무와 다른 유형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전문인들과의 차이점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이러한 활동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훈련을 받는 과정을 거친 경험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면 자신의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과 함께 하는 활동에서 지금까지 불편하게 느꼈던 감정에서 편안한 감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의 가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개인의 가치와 전문가 가치 목표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 전문가적인 가치가 서로 맞아 떨어지는가, 아니면 이것이 다르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어느 부분에 강조를 주고 중요한 점을 생각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 목표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재 전문가 목표란 현재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이해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책무와 가치, 그리고 목표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사례 혹은 사회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에서 관찰되고 경험된 전문가의 목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목표와 서비스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욕구로 인해 특별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클라이언트 집단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이 장애인들의 욕구 및 목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이들의 욕구를 서비스 목표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특성 혹은 개인의 가치는 전문가로서의 가치 혹은 실천 목표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네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개인적인 특성 혹은 가치, 개인의 목표, 개인의 책무감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전문가로서의 가치, 전문가로서의 목표, 책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사회복지사 개인의 특성 및 개인의 가치가 전문가로서의 목표와 가치 차이가 있는가, 또 가치의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개인의 가치와 목표가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칠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언제였고 어떤 경우에 해당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반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자기 인식을 높이는 훈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인의 목표와 전문가 목표 간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모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특성과 전문가로서의 특성을 기술함으로써 그 일치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전문가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더욱 명확하게 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목표와 전문가 목표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위해서 다음 네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인식을 위한 준비 단계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전문가의 목표는 무엇인가? 세 번째, 개인의 목표는 무엇인가? 네 번째, 이러한 전문가와 자신에 대한 이 목표의 일치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기인식을 높이는 훈련 방법 두 가지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에 관여하게 된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장애우가 있었는데 장애인 친구를 도우면서 사회복지 실천을 더욱더 하고 싶어졌다. 라는 어떤 각자마다 다른 개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목표와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의 역할 혹은 책무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개인적인 목표와 전문가의 목표 사이에 동일한 점은 무엇이고 상이한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윤리적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천론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의 개인이고 독특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회복지 실천에 사회복지사로서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이 전문가 또는 그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목표 사이와 불일치할 때 또는 동일할 때 생기는 윤리적인 갈등을 우리가 딜레마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인 당신은 전문가 목표를 자신의 전문적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삶의 경험과 다양한 방면의 독서 그리고 여행, 영화,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정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론들과 가치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전문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기술과 활용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을 높이기 위한 훈련 방법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들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